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인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조정 후에 1달러의 돌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하락에 반등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인가? 라는 뉴스가 오늘 저녁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리플이 1억 개가 넘는 리플이 이동하고 있다. 그것도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 혹은 매수 라인을 잡고 있는 부분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만 믿고 매매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고래가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8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답답한 흐름 그리고 지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움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금액적인 단위가 어떠한 미래적인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인지 이 부분에 리플이 33억 상당의 베팅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8월 28일 날짜 옵션의 행사 가격이 1.1달러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달러는 얼마입니까? 1,500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 1,5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현재 시점보다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200% 상승한 단가에 몰려 있다. 그만큼 미래적인 가치가 리플의 움직임을 조금 더 받쳐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가 얼마입니까? 현재 단가는 800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차트를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차트는 일봉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55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에 끌어올렸던 부분이 바로 800원 이상이었습니다. 자, 8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SEC와 리플이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이제 미국 법원 또한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이 부분들 때문에 800원을 단번에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에서 엄청나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어요. 여기 횡보는 왜 발생되었습니까? 리플과 SEC가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비공개 회의가 아무런 힌트가 없으니까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가 한 번에 밑으로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나 많이 내려온 시점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어서 6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800원에 끌어올렸던 매수가들은 어때요? 내 본전만 오면 난 매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EC랑 결국 어떻습니까? 해소가 됐죠. SEC랑 리플 미국 법원에서 결론을 저주니까 곧바로 85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가들 본전이 왔으니까 난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러한 물량들이 모두가 다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어때요? 다시 한번 하방 압박. 이 800원 라인에서 또 한 번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는 건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시장에선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이 800원 라인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비중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비중을 추가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래는 뭡니까? 매도 주문을 위해 걸어와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미래적인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했고 SEC랑 리프는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10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일각에서의 말투가 있습니다. 왜?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는 거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SEC가 현재 위치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조사하던 것도 10개 이상의 조사했던 부분도 다 지금은 중지해 놓은 상태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매수와 매도의 타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시죠. 니플의 거래량은 급감을 했다. 유동성 부족 등의 상황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 이게 8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말 그대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뭐 유동성 부족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건 작은 매수량으로도 확실한 수익 구간에서 상승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원 이상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한 번에 휘청거림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감에 다시 본전까지 온다면 매도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급하게 매도량이 나왔다. 이제는 매도를 나올 게 없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참고로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점입니다. 방향성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시점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보여주지만 않았어도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없었을 것이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1위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 상으로 나쁘지가 않으면 과도한 우려가 다시 반등력을 빠르게 만들 거니까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지난 8월 13일 날짜 생산자 물가지수 어땠습니까? 줄어들었죠.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시장에선 더욱더 금리 인하 시점을 잘못 잡은 거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시장은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8월 15일 날짜 보시죠.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 대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도 잭슨홀 미팅도 있고 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흔들림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단가를 결정하는 부분보다 이렇게 흔들림에 따라 우리는 매수 해당되는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SEC 건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증권성 리스크가 없어지자마자 2배가 뛰는 콜옵션에 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200%의 상승한 가격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증권성 리스크가 없어졌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할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소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보시죠. SEC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10개에 대해서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해리스도 노선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해리스는 누굽니까? 미국의 부통령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한판 딱 붙는데 트럼프는 뭐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민주당 또한 그에 대한 공약집을 펼쳐내야 되겠죠. 이 해리스 캠프 쪽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업계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이제는 공약들을 펼쳐낼 것이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SEC가 지금처럼 힘을 계속 뻘치면서 증권성 입증을 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CFTC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80% 정도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SEC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비쳤던 게 바로 CFTC입니다. 이 CFTC 또한 상품선물위원회 미국의 기관입니다. 기관의 의견들이 서로 맞갈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정치판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법원의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안정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달러와의 연동 관계를 키우면서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최근에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왜? 담보가 있어야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 또한 유일하게 인정한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IPO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도 마찬가지고 이 IPO는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 공개는 뭐라고 합니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고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유동성 자금의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SEC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리플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 나쁘죠. 나쁘지만 리플랩스 그리고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IPO든 ETF든 SEC 위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거 진행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SEC 위원장은 2025년도에 사임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은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빼고 공약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공약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라갈 건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8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매도 물량의 욕구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죠.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2021년도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뭡니까?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과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1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변곡점에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한 슈팅 구간은 이때부터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이 박스권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체크하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권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이 부분을 체크했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는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